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25일이 되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 0세에는 70만 원, 그리고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을 받으실 텐데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받았던 양육수당, 영아수당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받으실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차익과 어린이집을 보내면 좋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부모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주 너무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양육수당이 몇 년 전에 생기면서 제가 그 흐름을 보다 보니 부모가 아닌 엄마에게 아이는 어리니까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그런 희생정신을 조금 강요받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23년부터 부모급여의 금액이 조금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친정엄마, 남편, 시어머니 모두 다 부모급여 나오잖아. 아이가 어린데 엄마가 키워야 되지 않겠니?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텐데 조금만 더 키우고 직장을 다니면 되지 않니? 하고 이렇게 엄마의 희생만을 강요할까봐 이게 조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에게는 자유가 없나요? 물론 내 아이고 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물론 케어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부모가 아닌 엄마에게 이 희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급여가 엄마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부모에게 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훌륭한 제도,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됐으면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닌 엄마를 자꾸자꾸 희생시키는 제도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어린이집을 보내시고 있거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시는 분들은 부모급여 얼마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그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시기, 어떤 시기에 보내면 나에게 조금 더 이득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3년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그리고 아동수당을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만 1개월에서 11개월 돌이 되기 직전 달까지를 만 0세라고 하고요. 12개월 돌이 있는 그달부터 23개월까지를 만 1세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2023년생들에게만 부모급여가 지급되고요. 2021년부터 20년, 19년 이렇게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는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을 지금처럼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0세 같은 경우는 부모급여가 70만 원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총 8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가 35만 원이고 아동수당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45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만 12개월 이하까지는 70만 원인데 보육료가 51만 4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차익분 18만 6천 원 플러스 아동수당 10만 원까지 해서 28만 6천 원을 받으시고요. 또 지역별로 주는 양육수당 또 있으시잖아요. 그 양육수당까지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린이집 이용 시 12개월부터 23개월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가 35만 원인데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차익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동수당은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만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돌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돌이 지나면 기존처럼 가정 양수당 받듯이 똑같아요. 24개월부터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때 10만 원, 그리고 아동수당 10만 원, 그래서 20만 원을 받고요.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마찬가지로 차익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수당 10만 원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이렇게 육아수당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1개월, 만 0세까지는 육아수당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 1세까지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육아수당 받으시죠? 그래서 그 육아수당을 한번 더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다 보니 이렇게 보이시죠? 만 0세 같은 경우는 51만 4천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실 경우 돈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 1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광주광역시 수당을 합친 거예요. 35만 원만 내가 포기한다고 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도 30만 원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몇 시간을 보내는지 아시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반이 7시간 이용이에요. 그리고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이렇게 3번 이렇게 급간식을 제공해 주니 3번의 급간식을 이용하고 7시간을 맡기는데 내가 35만 원만 포기한다면 가능하고요. 어머님들이 그때는 가정 일도 좀 보시고 또 운동도 다니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아이를 계속 케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7시간이란 시간에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느냐, 나에게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에게 집중을 좀 더 하느냐, 이건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가치관이 다르시잖아요.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24개월부터 보내시면 되고요. 아이가 조금 심심해한다. 돌만 지나면 좀 많이 심심해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밖에 나가서 놀자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내가 체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아이랑 계속 하루 종일 놀아줄 수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어린이집에 맡기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돌이 지난 시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35만 원으로 내가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시기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모 급여가 100만 원이죠. 자, 부모 급여가 100만 원으로 바뀌고 여기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차익분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가. 그리고 차익분이 남겠죠. 차익분이 남을 거예요. 조금 덜 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육료가 내년에는 더 오를 예정이니까 48만 6천 원보다 조금 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58만 6천 원을 어린이집을 보내고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 1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육료 지원이 아마 보육료가 더 있기 때문에 차익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 이렇게 아동수당 10만 원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개월부터는 10만 원만 포기한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 0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4,000원의 차이가 나고 여기 만 1세도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 내년부터는 조금 어린이집을 보내면 손해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받는 수당이 다르시니 각자 그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급여가 정말 정착이 잘 되어서 엄마가 희생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제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